방금 전에 권위주의 얘기했지만 오늘 신문을 본 그 후유증이 남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신문에서 전부 다 선거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 권위주의 벗어 던져야 된다 인제. 이런 얘기들 많이 뭐 했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음. 약간 논조가 진보적인 신문들은 음. "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 불통이다. 어? 독선이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경고장을 던졌다. 음. 너네는 심판당했다. 음. 국민들은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보는 거야." 음. 막 이런 논조인데 네. 보수 언론은 "우리가 왜 졌을까? 그렇지, 그렇지. 반성하자. 음. 왜 졌을까?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고 권위주의적이었어. 이제는 좀 자유주의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뭐 이런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연속으로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그래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이념 지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들춰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기려면 다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 맞아, 정말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는데 음. 어제 제가 또 다른 이런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디오 방송 이런 데 갔는데 네.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정치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이념 구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이제 잠깐 물어보시던데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그 정도의 식견이나 무슨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하고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신문을 조금 많이 봤다. 그 주제에 여기서 제가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아니 뭘 그런 느낌으로 볼 네, 때는 네. 우리 유권자들이 난 진보기 때문에 난 일상의 모든 삶을 진보적으로 살고 모든 가치관은 난 하여튼 진보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상 어떤 응답을 나는 진보입니다라고 응답하지 않거든요. 야,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냥 제가 볼 때는 내가 진보야라고 할 때는 어떤 보수에 속하는 보수 정치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보수의 어떤 아이콘 또는 보수적인 어떤 보수로 대표되는 어떤 상황, 조건, 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너무 싫어라고 생각할 때 난 진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정권에서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잠깐 이제 국민의힘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럴 때 그럴 때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약간 불만 있고 이럴 때 네.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그게 싫어라고 하니까 난 보수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이거 보수 싫어. 나는 좀 진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이념적인 변화, 뭐 국민들의 이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정치가 잘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느끼지만 그냥 신문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네. 여느 교수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요. 대학교 3년 다녔습니다, 근데 졸업은 못하고. 그걸 왜 얘기를 꺼내? 하여튼 우리가 이념정이 보통 근데 정치학계에서 연구 논문 쓴 거 보면은 이념정이 변했다고도 표현해요. 방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때 이제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유권자들 층이 진보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어떤 현상의 측면에서는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반사적인 어떤 혜택을 누렸다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뭐야 이건 보수도 아니고 이건 보수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헷갈리고 보수 지지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뭐야 이게 이거 보수가 도대체 뭐야? 맞나 아닌가? 이게 뭐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체성까지 지금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또 상황인데. 하나만 여기서 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서두가 긴데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요. 정체성이 의심돼도 정체성 논란이 안 생깁니다. 선거 분위기가 일단 좋으면. 지난번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유세 현장에 어떤 분이 이 태극기를 가방에 꽂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보수 정당 후보의 그 유세장에 네. 분위기가 좋은데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언론 용어로 이분은 태극기 부대인가 봐. 기자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냐라고 물었는데 네.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다. 네. 근데 그렇겠는가? 아닐 거잖아요. 거기 그걸 꽂고 오셨으면은 이념 지형상으로는 굉장히 우측에 있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에 광화문 나가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면 보수정당 후보가 중도에 가까운 메시지를 막 발산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선거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당신 민주당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선거 분위기가 좋고 이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그리고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보수층에서 굳이 그런 정체성 논란도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안 싸우면 보수 지지층이 분열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리더십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신문도 이해 못 하고 있어. 참모들도 이해를 못 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사설에 썼어요. 그 얘기들을 오늘 저희가 쭉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겨레 신문 1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자, 한동훈 사태, 총리 용산 참모진 사의, 혼돈의 여건 이렇게 이제 1면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문들도 다 사실 참모진들이나 총리가 사퇴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사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한겨레 신문 1면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혼돈의 여건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패배한 이후에 여권 자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다라는 걸 일면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그 아래 하단의 기사 보시면 임계점 보여준 민심, 국정운영 비상사태로 본 것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요. 기사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아.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은 했어. 근데 뭔가 좀 모자라. 아니 192석을 범야권에 주고도 야 이거 조금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한쪽에서는 서늘하긴 했지만 그게 또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닌 것 같은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기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비상사태라고 판단한다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한 말이라는데 어떤 거냐면 의석수로만 보면은 지난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21대하고 같은 비슷한 구도가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은 임기 어쨌든 정권 여당인 상황에서 정권 임기 후반에 치러진 선거인데다가 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정말 이거는 정부 여당에 힘을 좀 실어줘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난 선거였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정권은 2년을 넘었나요? 지금 2년을 지금 숫자 약해가지고 2년은 안 돼. 2년도 안 됐네. 그렇죠? 5월에 취임했으니까 횟수로 세 해째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죠. 네. 2년도 안 된 정권, 2년도 안 된 시점에 치른 총선에서 이렇게 의석을 몰아줬다는 거는 임기 후반부 코로나19 상황에 비한 그 정도에 비견되는 어떤 비상 상황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석을 이렇게 몰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 차이는 엄청난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더라. 이런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